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오랫동안 비뇨기과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는 최진입니다. 저는 중년 남성분들이 활력을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실 필요도, 약물에 의존하거나 혼자 고민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얼마 전 72세의 한 환자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 박사님, 50년 넘게 별 문제 없이 지내왔는데 요즘 들어 뭔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아프신 것도 아니고 새 약을 복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환자분의 삶의 질이 점점 떨어지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자위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방식에 있었습니다. 환자분은 그 습관이 심혈관 건강, 전립선 기능, 그리고 삶의 즐거움을 느끼는 능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자위 행위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일부 습관들이 아무런 경고 없이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중년 남성들이 자위 행위와 관련해 자주 저지르는 잘못된 습관들, 그리고 그런 실수들이 에너지 수준과 성기능, 장기적인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런 실수들을 어떻게 교정할 수 있는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6번째 실수는 거의 모든 남성이 무심코 반복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꼭 켜두세요. 그래야 중년 남성을 위한 맞춤 조언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에 유익했어요 라고 남겨주시고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보완이 필요해요 라고 입력해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제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실수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실수는 최근 몇 년 사이 더욱 흔해지고 있으며 여러분의 뇌와 몸이 쾌락에 반응하는 방식을 서서히 바꾸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실수는 바로 선정적인 영상물에 대한 과도한 의존입니다. 수년간 저는 수많은 남성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대체로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의 분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최 박사님, 요즘은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무뎌진 것 같아요. 왜 그런 걸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한 가지 간단한 질문을 드립니다. 선정적인 영상물을 얼마나 자주 보십니까? 그 순간 많은 분들이 잠시 말을 잃습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그것이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것은 60세 이후에는 뇌의 도파민 시스템, 즉 쾌락과 동기를 담당하는 신경체계가 예전처럼 민감하거나 유연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끊임없이 빠르고 자극적인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은 뇌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한 자극을 주는 행위입니다. 이런 자극이 반복되면 뇌는 결국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으로 적응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스스로를 무감각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즉, 한때 즐겁게 느꼈던 진실하고 자연스러운 친밀감의 불꽃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감각이 예전과 다르고 몸의 반응도 한결 느려집니다. 육체적으로는 건강해 보여도 깊이 연결되고 진정한 감정을 느끼는 능력이 서서히 약해집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 많은 중년 남성들이 이 변화를 자신의 잘못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나이가 들어서 감각이 둔해진 것이라 여기죠. 하지만 실제 원인은 나이가 아니라 과도한 자극입니다. 이 상태를 방치하고 뇌의 반응 시스템을 재설정하지 않으면 그 무감각함은 수년, 심지어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각이나 연결감, 혹은 만족감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그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이 첫 번째 실수가 그 숨겨진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다음 실수는 여러분이 무엇을 시청하느냐보다 어디에서 시청하느냐와 더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 환경적 요인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를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 두 번째 실수는 바로 화장실에서 변기에 앉은 채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무해하고 심지어 편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수년간 많은 중년 남성들과 상담해왔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가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장실은 단순한 위생 공간이 아니라 혼자만의 해방 공간처럼 느껴진다고요. 그곳에서는 누구의 방해도 없고 문을 잠그면 안전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기에 앉아 장시간 머무는 행위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액순환은 더욱 중요합니다. 혈류는 건강한 성기능과 전립선 건강, 그리고 오르가슴 후 회복 능력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장시간 앉아있는 자세, 특히 구부정하고 압박된 변기 자세는 골반 부위로 가는 혈류를 제한하고 전립선을 압박하며 골반 근육을 긴장시키고 노화로 인해 약해진 신경을 서서히 손상시킵니다. 저는 이런 패턴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60대 후반이나 70대 초반의 남성들 중 일부는 배뇨 후 잔뇨감, 약해진 소변 줄기, 방광을 완전히 비우기 어려움, 또는 사타구니 부근의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런 증상을 그들의 은밀한 습관과 연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뇨기과 의사로서 여러 환자의 검사 결과와 사례를 분석해본 결과 저는 이 겉보기엔 무해한 자세가 시간이 지날수록 친밀한 관계에서의 만족감은 물론 배뇨 기능까지 서서히 악화시키는 느린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해결책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인식의 부족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다면 지금부터 여러분의 환경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앉은 자세 대신 서 있거나 기대거나 혹은 누운 자세로 시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골반 부위가 편안하게 숨쉬며 자연스럽게 순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립선은 조용히 기제 압박을 멈춰달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앞선 실수가 놀라웠다면 다음 내용은 더욱 흥미로울 것입니다. 이번 실수는 대부분의 중년 남성들이 자신도 모르게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습관이며 매번 쾌감을 느끼려 할 때마다 몸의 반응을 점점 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 바로 서두르는 행위입니다. 중년 남성들, 특히 수십 년 동안 스트레스에 시달리거나 늘 빠르고 조용히 일을 처리해야 했던 사람들에게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습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만족을 완수해야 할 일, 즉 가능한 한 빨리 끝내야 하는 과제처럼 여기며 충분히 음미하고 즐길 만한 가치 있는 과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60세 이후의 몸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생리적 측면에서도 감정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환자분들 중 일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 박사님, 저는 그냥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천천히 즐길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서두르면 신경계가 긴장 상태에 들어가며 심박수가 과도하게 올라가고 혈관이 수축됩니다. 결과적으로 편안함, 만족감, 옥시토신,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긍정적 호르몬을 충분히 얻지 못하게 됩니다. 오르가슴에는 도달할 수 있지만 몸은 진정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 결과 만족감 대신 공허함, 활력 대신 피로감이 남습니다. 더 나쁜 점은 이런 서두르는 패턴이 몸에게 쾌락은 빠르고 피상적이며 단절된 것이다 라고 잘못된 신호를 학습시킨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민감도가 떨어지고 흥분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워지며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정서적 연결감을 잃게 됩니다. 그때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건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원인은 별표 나이가 아니라 습관 별표입니다. 이 서두르는 습관은 단 몇 분간의 해방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즉 깊은 만족감과 활력을 서서히 빼앗아갑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순간을 느껴보세요. 몸과 마음에 여유를 주면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깊은 만족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숨을 고르고 잠시 멈추세요. 더 이상 결승선은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자신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존재에 대해 말하자면 대부분의 남성들은
자신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 그룹 중 하나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 근육은 발기의 강도, 배뇨 조절, 그리고 성적 자신감까지 제어하는 숨겨진 시스템입니다. 다음에서는 바로 그 부분, 즉 골반저근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여러분의 성건강 전반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이 문제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 부위는 방광, 전립선, 그리고 성기 아래를 지탱하는 중심 기반으로 발기부터 오르가즘, 배뇨 조절까지 모든 기능의 동력을 담당하는 숨겨진 엔진과도 같습니다. 이 근육군이 약해지거나 제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서서히 그리고 심각하게 기능 저하가 시작됩니다. 저는 한번 60대 후반의 전직 운동선수이자 자랑스러운 아버지였던 남성이 성기능 저하 문제로 저를 찾아왔던 일을 기억합니다. 최 박사님, 저는 식단도 건강하게 유지하고 꾸준히 운동도 합니다. 그런데 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젊었을 때 강했던 그의 골반저근이 이제는 거의 잠든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는 장시간 앉아 생활하며 하복부에 지속적인 압력을 주었고 이 부위를 소홀히 한 결과 점점 단절감과 어려움을 느끼게 된 것이었습니다. 특히 자위행위를 할 때 골반저근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더 나쁘게는 아랫배에 과도한 힘을 주는 습관은 전립선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그 주변 근육을 약화시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런 습관은 소변 누출, 배뇨 후 잔뇨감, 발기력 저하, 오르가즘 감각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조금씩 그리고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됩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이 근육들은 다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소변을 참을 때 쓰는 근육을 부드럽게 조이는 연습만으로도 감각과 힘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단순한 습관은 신체 기능뿐 아니라 자신감까지 되찾게 해줍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아주 작은 변화나 습관 하나가 몸 전체의 균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자신을 얼마나 자주 자극하느냐, 즉 빈도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그 이유와 함께 잘못된 빈도가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중년 남성들이 빈도 문제를 두고 혼란을 느낍니다. 어떤 이는 너무 자주 하는 건 아닐까를 걱정하고 또 어떤 이는 너무 오래 하지 않은 건 아닐까 하고 조심스레 고민합니다. 수치심과 혼란, 그리고 오래된 잘못된 조언 속에서 대부분의 60세 이상 남성들은 혼자서 불확실한 길을 걷게 됩니다. 제가 실제로 본 바로는 두 극단 모두 해롭습니다. 습관적이거나 지루함, 혹은 해결되지 않은 감정 때문에 너무 자주 자위를 하면 신체는 점차 피로해지고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전립선 조직이 민감해지고 회복이 더뎌지며 시간이 지날수록 진정한 친밀감에 대한 흥미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어떤 남성들은 성생활을 완전히 중단합니다. 그 이유는 약물 복용, 건강상의 문제, 종교적 죄책감, 혹은 단순히 이젠 나이가 너무 많다는 생각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체 또한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규칙적인 순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성적인 자극은 오르가즘이 없더라도 생식기의 혈류를 촉진하고 신경 말단을 활성화하며 발기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런 자극이 오랫동안 사라지면 조직이 위축되고 욕망이 점차 사라지며 몸과 감정의 연결 통로가 조용히 닫히게 됩니다. 정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60세 이상 남성에게는 매주 한두 번 정도의 의식적이고 부드럽고 집중된 자위 행위가 가장 적절한 빈도로 여겨집니다. 이 정도의 빈도는 신체의 순환을 유지하고 호르몬 균형을 돕고 전반적인 활력을 지키면서도 피로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규칙을 따르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몸의 신호를 듣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조용히 변화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신호에 귀 기울이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빈도가 적절하더라도 대부분의 남성이 무심코 저지르는 작은 실수 하나가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행동하지만
그것이 자신들의 신경을 손상시키고 신체의 형태를 서서히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제 그 실수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육부 과도한 압력 또는 힘의 사용입니다. 이것은 제가 중년 남성들에게서 가장 자주 관찰하는 그러나 쉽게 간과되는 문제이자 매우 파괴적인 실수 중 하나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들은 좌절과 혼란 속에서 제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최 박사님, 예전만큼 강렬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또는 이제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말 뒤에는 대개 자신도 인식하지 못한 무의식적인 습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자위를 할 때 지나치게 강한 압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민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남성은 감각을 되찾기 위해 점점 더 세게 쥐거나 강한 자극을 주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신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힘은 감각을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감각을 파괴한다. 남성의 성기신경은 매우 섬세합니다. 특히 60대, 70대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과도한 마찰, 손으로 강하게 쥐는 습관, 혹은 지나치게 강한 자극을 주는 물체나 표면에 의존하는 것은 실제적인 신체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세한 조직 손상과 탄력 저하가 발생하고 때로는 피부 아래에 흉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발기 시 휘어짐, 혈류 감소, 흥분 시 통증과 같은 문제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신체 구조를 영구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축적됩니다. 그것은 치유가 아닌 투쟁이 됩니다. 이러한 심리적 패턴만으로도 몸이 이완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을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 부드럽고 온화한 방식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그럴 자격이 있으며 미래의 여러분은 그 선택에 분명히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단절지라는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실수는 기술적이거나 신체적인 영역을 넘어 훨씬 더 깊은 정신적, 감정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중년 남성들에게서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파괴적인 실수 중 하나입니다. 실수 7. 자위 행위 시 감정적 연결 또는 의도의 부재. 이것은 모든 실수 중 가장 알아차리기 어렵고 종종 가장 마음 아픈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하느냐, 얼마나 자주 하느냐, 어디서 하느냐보다 그 행위 중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중년 남성들은 자기 만족을 기계적이고 일상적이며 공허한 습관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조용한 도피이거나 아무런 생각이나 감정, 의도 없이 반복되는 행동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수많은 60대, 70대 남성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예전 같지 않습니다. 왜 이걸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들의 몸은 여전히 기능할 수 있었지만 문제는 마음이 그 자리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정적 연결이 사라지고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며 따뜻함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적 단절은 정신적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자위 행위가 감정적으로 단절되면 신경계는 쾌락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재훈련됩니다. 즉, 오르가즘은 여전히 느낄 수 있지만 뇌와 몸은 더 이상 긍정적인 호르몬 반응을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기분을 좋게 하는 옥시토신이나 동기를 북돋우는 도파민을 충분히 얻지 못하게 됩니다. 대신 무감각함과 흐릿한 기억만 남습니다. 더 나쁜 것은 이것이 쾌락은 혼자, 조용히, 즐거움 없이 느끼는 것이라는 인식을 강화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혼자 하는 행위라도 충분히 의미 있고 집중적이며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이 든 몸과 다시 연결되는 따뜻한 시간, 부끄러움이 아니라 감사함 속에서 자신을 마주하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전히 느낄 수 있고 여전히 소중하며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2부까지의 모든 실수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것들을 통합하여 이해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재건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힘과 자신감, 그리고 활력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바로 그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큰 그림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께 저는 단지 의사로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여정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수년간 수많은 훌륭한 남성들이 침묵 속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나이를 탓하고 시간을 탓하고 때로는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간단합니다. 누구도 우리에게 나이 들면서 몸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특히 성적 쾌락과 감정적 연결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중년 남성들이 자위 행위를 할 때 흔히 저지르는 모든 주요 실수들을 들었습니다. 이것들은 게으름이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랜 습관의 결과일 뿐입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과거에 효과가 있었던 방법을 계속 고수해왔습니다. 하지만 몸도 삶도 변한다는 사실을 종종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혈액순환은 느려지고 전립선은 더욱 민감해지며 신경계는 예전처럼 강한 자극이나 무시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음은 단순히 감각을 느끼는 것을 넘어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제가 분명히 전하고 싶은 점은 자신을 만지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을 통해 위로와 편안함, 그리고 때로는 쾌락을 느끼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신에게서 관심을 거두고 서두르며 몸과 단절될 때 생깁니다. 과거에 효과가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언제까지나 통할 것이라 믿는 것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선정적인 영상물의 과도한 사용, 잘못된 자세, 서두르는 습관, 골반 근육의 과도한 사용 혹은 부족, 지나친 압력이나 감정 없이 하는 행위기 모든 실수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단절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위협입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욕망이 사라져서도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몸, 쾌락, 그리고 생명력과의 연결을 잃어버리는 것이 진짜 이유입니다. 그러나 희망은 여전히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몸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비록 그 목소리가 예전보다 잔잔하고 반응이 느리며 상황이 달라졌더라도 말입니다. 몸은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우리의 관심과 보살핌, 그리고 존중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마치 클래식 자동차와도 같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다루는 방식은 달라져야 하지만 그렇다고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월이 더해질수록 그 존재는 더욱 소중해집니다. 그렇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아주 작은 것부터입니다.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집중하며 몸의 감각을 다시 배워보세요. 습관 대신 의도를, 수치심 대신 호기심을 선택하세요. 결과를 쫓기보다 그 과정을 느끼며 감각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호흡하고 멈추고 그리고 느끼세요. 그 감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결은 여전히 당신 안에 존재하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60대, 70대, 그리고 80대의 남성들이 노화를 끝이 아닌 변화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면서 다시 건강과 친밀함, 그리고 활력을 되찾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당신도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다시 느끼고 다시 살아있을 자격이 있습니다. 가장 은밀한 부분에서도 의식적이고 강인하게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단지 실수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남아있는 조용한 힘을 되찾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힘은 여전히 당신 안에 존재한다고. 이제 배운 것을 삶에 적용해 보세요. 조심스럽게, 그러나 꾸준히. 여러분의 최고의 날들은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금부터 보살핌과 지혜, 자부심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이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이와 나누어 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